네, 북한으로 제2북한 탈북자 출신 방송인 임지연 씨, 북한 선전 매체의 모습을 드러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재 임지연 씨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경기대학교 강명도 교수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 교수, 저희가 임지연 씨 소식 전해드린 지가 지금 언론에 나온 지 한 열흘 됐는데 네. 지금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보통 제2북한 사람들 어떻게 좀 생활하게 됩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전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 같은, 임지연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한국인의 탈북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선전용으로. 그렇죠. 선전용으로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보지 못합니다. 네. 물론 해외에 나와 있는 뭐 북한 주민들은 보겠지만, 뭐 외교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겠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용 선정 그 방송을 다시 찍습니다. 네. 그게 바로 손옥순 씨와 같은 북한 우리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이분은 아예 다큐멘터리로 찍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북한 중앙 선전용으로 이제 매체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고 비록 한국에 갔지만 이렇게 다시 재입국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넓게 포용하고 이게 운해를 베풀어준다. 이런 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또 알려주고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말을 직접 들어보라. 얼마나 불안과 고통의 나라 연속이었는가를 직접 본인한테 들어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양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네. 북한 방송에 출연한 임지연 씨도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며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화국의 맑은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남선사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찬 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죽어서도 조국에 가서 착벌을 받고 죽자.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자, 울면서 이야기하는 임지연 씨, 조국에서 죽자, 자진 입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강병규 기자, 자진 입국이 아니라 유인 납북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들이 더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지연 씨가 지난 2월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건데요. 네. 이 카카오톡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임 씨가 한국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었다는 것이 짐작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임지연 씨와 지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남편이 돈을 빼가서 집을 샀대요. 6만 5천위안 정도요. 100% 제 돈이에요. 중국에 가서 소송해야 해요. 이혼하면 집 나눠 갖지 않나요? 재산 분할 같은 거요.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해요. 아니면 중국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해야 하고요. 6월 8일에 임대주택 신청해야 하는데 서류 때문에 신청을 못했어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2월 말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꾸자니 많이 창피해서 그럽니다. 예,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일단 이 남편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중국에서 위장 결혼했다고 알려진 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빼갔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지인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임지연 씨가 물어보니까 지인은 중국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해야 한다라면서 중국에 가야 될 필요성을 자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지연 씨가 중국에 건너갔고 중국에서 혹시 유인이 돼서 이제 납북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강 교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렇게 돈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가 붙잡혀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처음부터 임지연 씨가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돈이 사달이 났다. 네.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1,000만 원이 지금 중국의 부모들한테 붙여주라고 하는데 지금
사라졌다. 이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 1,000만 원 선이 나왔는데 보통 중국 돈으로 6만 5천이 아니면 한 1만 불,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네. 그리고 결혼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마 결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올 때 위장 결혼이라는 건 동거는 할 수 있지만 네네. 국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사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중국 한족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은 중국 사람하고 이제 그 한국에 임지연 씨가 오니까 나 한국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한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에서 돈 보낸 돈은 소송을 이 돈을 받으려면 이혼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어떤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줍니다. 똑같이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아서 아마 지인한데 많은 돈 아닙니까? 이제 임지연 씨의 생활하는 걸 보면 뭐 자동차 외제차도 있다고 했지만 외제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달이 나니까 아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린 것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우리 공안 당국과 중국 공안의 이제 관계기관이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다 나올 거다. 그렇죠. 이 남편을 좀 우리가 좀 중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키는 남편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남편이 유인해가지고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또 중국인이고 현지에 있어서 수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납치에만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임지연 씨의 이런 납북설 관련해서 지난해 집단 탈북했던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네. 보복 조치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의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납치해서라도 다시 데려오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소식통은 자발적으로 넘어왔다고 이제 선전을 하는 이 다시 재입국한 사람들 역시 중국에 있는 그 보위부 요원들을 통해서 납치를 당한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북한으로 소환된 7명의 다른 종업원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한 이불 자리에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던 동무들 늘 저국이 그립다면서 김정은 스님께서 계시는 저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고 또 부모들이 버겁다고 늘 그렇게 말하던 동무들이 어떻게 자체로 남조선에 갈 수 있으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놈들의 게임수이며 정말 엉터리입니다. 정말 동무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자,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일하던 여성들 7명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했던 북한 당국이 저 여성들의 목소리로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강명도 교수님. 예. 왜 북한이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에 자꾸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저렇게 한 기업에서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자기 친구들 아닙니까? 한 기업에서 한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네. 집단으로 탈북한 건 처음이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저게 완 사람들이 저 부모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겠지만 다 평양에서 살고 있는 중간 간부 계층,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 엘리트 계층들이 집단으로 12명이 탈북해가지고 만약에 한국에 와서 여기서 방송 활동을 한다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엘리트 계층들까지 나와서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모든 연예 활동이 아니라 시사 프로든지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충격 엄청난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공세적으로 오히려 저 부모 형제들, 자기는 친부모까지 데려다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던 그 탈북 여성, 탈북이 아니죠. 북한으로 돌아간 여성 7명까지 내서 저렇게 되게 되면 저걸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네, 그렇겠죠. 12명의 탈북자들이 보고
감히 나와서 자기가 자유의사로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더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저는 우리 정부 책임도 있다고 봐요. 전 정권이지만. 왜 12명이 있다고 사진까지 공개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하는 거죠. 네. 공개 지금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본인이 의사에서 공개하지 말아달라면 공개하지 않는데 물론 어떻게 해서 공개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걸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네. 공개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고위층으로 와 있는 외교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나 공개하지 않겠다 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저렇게 공개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 현 정부에서 이거 납치 아니다, 자유의사다고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나와서 방송하는 순간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의혹은 과한데 제대로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건재함을 알리겠다는 속셈으로 지난해부터 기획했던 바로 이 축제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축전장에는 대동강 맥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고 품질의 흰쌀 맥주들과 흑맥주 등 여러 종의 맥주들이 출품됐습니다.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전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의 악랄한 반공하고 고리박살 책동을 짓부시며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문명 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맥주가 다른 나라 맥주보다 멋지지 않고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내 나라에 내 조국에서 샘물도 맛있다고 대동강 우리나라 생산한 맥주가 최고입니다. 네, 바로 저 북한의 대동강 맥주 축제 때문인데요. 어떤 축제고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사실 내일부터 이제 제2차 대동강 맥주 축제가 열린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거를 평양 맥주 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애석하게 평양 맥주 축전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진행 중인 가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축전이 이 농작물로 이제 맥주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거를 이제 취소가 된 이유가 아마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 예. 이거 취소하고 관광객 모았던 건데 이 대규모 축제를 취소했다는 김정은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오히려 맥주체를 취소를 못하죠.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선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유엔 봉쇄를 해가도 이렇게 즐겁게 외국인들과 함께 올려서 노는 거 다 봐라. 미국에 보내는 선물 보따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취소했을까? 저는 가뭄 때문에 취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에는 뭐 풍족했습니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외국인이 없는 자기 국내용만 필요해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국내 사람들만 모여서 축제해봐야 이게 별 선전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대내외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여기에 그전에 뭐 네덜란드, 영국 사람 막 가가지고 막 맛있다 그러고 한국 맥주보다 더 그렇죠. 최고다고까지 말하는 사람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더 심각하게 하고 있고 오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저 북한에 갔다가 네. 특히 이제 원비호까지 죽었는데 네. 거기에 관광으로 갔다 찍히게 되면 아 이거 좋은 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북한 주재에 있는 대사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외 공관들도 한 8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초청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국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바에는 필요가 없다 하고 아마 취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데스크 북한 내부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